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수출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조금 그래도 잘 해줬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DDR5라든가 HBM 쪽에서 좋은 실적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HBM4를 만드는데, 4입니다. 만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D램을 만들어지면, 새로운 D램이 만들어지면, DDR5를 만들죠.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을 만듭니다. LPDDR5X 같은 거. 그 다음에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HBM을 만드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이런 순서를 건너뜁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HBM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은 HBM을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개발을 하는데 DDR5, 모바일 D램, HBM 순서를 건너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믿고 삼성전자니까 잘할 거야. 과연 그럴까?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퀀텀 점프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경쟁사에서 어느 누구도 도입하지 않는 원시 D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세대 D램인 원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발열과 수율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설계라는 초강수를 두었고, 최근에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D램이 잘 만들어지면 삼성전자는 HBM4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자, 일반적으로 D램이 만들어져서 HBM까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DDR5를 만들고 모바일 D램을 만들고 HBM 순서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순서를 건너뛴 겁니다. 그런데 이제 HBM은 단순한 D램이 아닙니다. D램을 쌓아서 적중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고부가가치고 고난이도 반도체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TSV도 있고 적층이란 스택도 있고 인터포저도 있고 참 공정 난이도와 수율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D램에서 HBM이 만들어지는 과정, D램, 모바일 D램, HBM 이 순서를 다 건너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DDR5 D램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LPDDR5X 모바일 D램이죠. 그리고 HBM3 SK 하이닉스 요 제품입니다. 이런 순서들이 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HBM은 어떤 독립된 제품이 아닙니다. D램에서 그걸 적중해서 스펙을 맞춰서 만드는 D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HBM은 일반적인 D램이 아니라 파운드리화된 시스템 반도체로 이렇게 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도체 회사들이 D램을 만들어서 DDR5, 그 다음에 모바일 D램, HBM 순서로 신공정 혹은 신기술을 적용하는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D램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DDR5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원시 D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DDR5에 적용을 안 합니다. 적용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HBM4에다 바로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서는 D램이 만들어지면 DDR5에다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술 안정성과 수율 확보입니다. DDR5는 크고 단단한 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공정 조건 테스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신규 공정 기술입니다. 원비 나노 D램을 만들어서 EUV로 생산을 하죠. 새로운 소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정 수위를 확인하고 안정화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원비 D램을 가지고 HBM3 12단을 만들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도 원비 D램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리스크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PC 및 서버용 D램은 제품 수명 주기가 길고 가격 민감도가 모바일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인해 리스크가 생겨도 상대적으로 시장 충격이 작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성과 수익성을 균형, 칩 사이즈가 커서 웨이퍼당 수율은 낮아도 단가가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그 신제품, 그러니까 원A든 원B든 원C든 그렇게 이걸 만들면 그걸 먼저 DDR5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율이라든가 혹시 모를 그런 이렇게 제품에 그렇게 단점이 나타나면 그걸 개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의 성숙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크기와 전력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D램에서 이 발열이라는 문제, 전력이라는 문제가 너무너무 아주 민감합니다. 모바일 D램은 칩이 작고 전력 소비와 열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S25, 갤럭시 25 엣지라든가 이게 지금 선풍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초기에는 삼성전자의 LPDDR5X가 못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론의 LPDDR5가 들어갔던 거죠. 그만큼 마이크론의 LPDDR5X D램, 모바일 D램의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항상 세컨 벤더의 서플라이어에 머물러 있던 마이크론이 퍼스트 무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초기 공정에서 바로 적용하면 수율이 낮고 발열 문제가 생기기 쉬워서 검증된 공정만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D램에 쓰려면 먼저 DDR로 검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규모와 품질 요구, 모바일은 출하량이 크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 1년에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것이 몇 천만 대, 억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PDDR 모바일 D램의 그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애플 등 품질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된 뒤에 적용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원B D램이라 그래도 DDR5에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인 LPDDR5X,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는 LPDDR5T 이런 데 적용하는 그 품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원B D램이 DDR5와 LPDDR5X를 거치면서 훨씬 더 정교하게 품질이 검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술 난이도와 고비용 구조죠. 그래서 HBM은 TSV라든가 관통 전극이죠. 다이 적층이라든가 인터포저 등 복잡한 공정이 겹쳐 있어서 기본 D램보다 수율 관리가 훨씬 까다로워요. 기본 D램이라는 게 원B D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기본 D램인 원C D램을 지금 개발 막바지 공정에 있는데 이거를 DDR5라든가 모바일 D램이라든가 이런 검증 과정 없이 HBM4로 바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HBM 시장이 뒤처져 있는 다급함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D램을 워낙에 오랫동안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HBM4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신공정이 불안할 경우 HBM 수율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이는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삼성이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제품 수요와 납기 안정성. HBM은 대부분 AI GPU용 제품으로 고객 납기, 특히 엔비디아 등의 엄격한 납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수율도 중요한 거죠. 완전히 검증된 공정만 사용하여 납기 및 품질을 보장해야 됩니다. 수율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DDR5에서의 수율, 그 다음에 LPDDR5 모바일 D램에서의 수율, 이런 걸 다 검증하고 난 다음에 HBM의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E에서도 지금 80%대의 수율을 지금 하고 있고, HBM4에서도 지금 70%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율이 검증된 공정을 활용해야 HBM 전체 생산 수율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택 yield, 그러니까 적중할 때의 수율이 있죠. 그 다음에 다이 수율이 있죠. 그 다음에 본딩 수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수율도 세 가지 검증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 검증을 통해서 수율이 조정이 되고 수율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런 절차를 지금 다 하나하나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DDR5 수율 검증, 구조 단순해지고 수익성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2단계에는 모바일 D램이죠. 크기, 전력, 고객 품질 요구가 높고, 3단계로 HBM이 되는 거죠.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이 민감하고 고부가가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신공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적용하여 범위를 확대해 가는 거죠. 즉 공정 안정화, 모바일 최적화, 고수익 HBM 적용이라는 전략적 로드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율, 또 고객 신뢰, 납기라든가 수익성에 따라까지 고려한 매우 실용적인 접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원C D램을 개발에 거의 성공해서 대량 생산 체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4에 안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퀀텀 점프 HBM4에서 역전을 시키려고 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DDR5라든가 또 모바일 D램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C D램이 잘 되면 HBM4로 바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다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신문 같은 데서 나온 기사를 살펴봐도 잘 안 나옵니다. 짤막하게 이렇게 언급해 그런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글을 써보려고 상당히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램에서부터 이제 그 적층을 해가지고 HBM을 만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을 제가 이 블로그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요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걸 한번 좀 해볼 거고요. 오늘은 새로운 D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새로운 HBM까지 어떻게 생산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워낙에 HBM 시장이 지금 핫하고 모든 반도체가 지금 HBM 하나로 귀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D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에서 또 한번 걸러지고 이런 걸러지는 과정을 통해서 HBM이 만들어지는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원C D램을 만들어서 HBM4로 넘어가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다급한 그런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